네, 지금 이 시각 대한축구협회 핵심 인사들이 국회에 출석했습니다. 감독 선임 과정을 비롯해서 각종 논란과 의혹에 대해서 해명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축구협회와 홍명보 감독이 새로운 이야기를 내놓을지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선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안세영 선수의 폭로로 시작된 배드민턴 협회 논란도 다뤄질 예정인데요. 자세한 내용들 이종훈 스포츠 평론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이 시각 국회 문체위가 오늘 전체 네. 회의를 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축구협회에 관련된 계속된 논란들에 대해서도 다룰 테고 배드민턴 협회와 관련된 부분도 다룰 텐데 일단 축구협회에 관련된 부분부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전체 회의에서 좀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 걸로 보십니까? 일단 지금 현재 가장 10시부터 시작돼서 30분 동안은 축구협회의 자료 제출 요구의 불성실함을 지금 의원들이 계속 지적을 하고 있고요. 보신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서는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 또 홍명보 감독, 박주호 전 정강위원 등이 참석을 했고요. 지금까지 저희는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과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의 현안 질의를 함께 보셨는데요. 사실 이 자리가 만들어지기까지 정말 많은 논란과 의혹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축구 팬들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께서 오늘 좀 의혹이 해소가 되거나 뭔가 좀 다른 이야기가 나오거나 많은 것들을 좀 기대하실 것 같은데 저희가 좀 짧게 봤는데요. 아직까지 감독 선임과 관련한 질의는 나오지 않았고요.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들은 중계권 계약이라던가 지금 나온 이야기죠. 천안 축구센터 건립 과정에서 어떤 개입 의혹 같은 것들이 좀 제기가 됐습니다. 전반적인 분위기를 좀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좀 짧게 여쭤볼게요. 전체적으로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바를 밝혀내기보다는 좀 어떻게 보면 금전적인 문제 이런 쪽에 지금 치중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국회의원들도 쉽지가 않을 겁니다. 문체위원들과 제가 어제 좀 통화를 해봤었는데 이 문제는 오늘 계속적으로 지적되고 있고 될 겁니다만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 대한축구협회가 성실하게 임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감독 선임 과정에 대한 불공정 문제, 과정을 파헤쳐 보겠다고 했는데 이걸 파헤쳐 보려면 정강위 회의록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정강위 회의록에 비밀 유지 서약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빌미로 해서 계속적으로 공개를 하지 않겠다라고 나오고 있는 거예요, 축구협회가. 근데 정강위에서 어떤 회의가 이루어졌고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를 모르니까 좀 문체위 위원들도 사실상 축구협회가 홍명보 감독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또 새로운 감독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어떤 논의를 했는지를 깜깜이처럼 들여다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문체위의 현안 질의가 시작하자마자 여야 의원들을 가리지 않고 지금 축구협회를 향해서 자료 제출 요구에 성실히 임해달라고 포문을 열고 있는 이유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오후까지 지금 자료를 추가적으로 제출하라고 전재수 위원장도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에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과연 축구협회가 어떻게 응하느냐에 따라서 국민적인 관심사인 홍명보 감독 선임에 관한 이야기들을 들여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앞서 언급을 잠시 해주셨는데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 같은 경우도 네. 그렇고 자료 제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질타를 많이 했거든요. 네. 이에 대한 정몽규 회장의 답변이라던가 홍명보 감독의 답변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윤덕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홍명보 감독의 답변은 사실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홍명보 감독은 국가대표팀 A대표팀 감독이지 대한축구협회 임원이나 아니면 이사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계약서 내용을 지금 그 계약서를 자료를 제출해라. 1분이면 되니까 보여달라라고 홍명보 감독에게 질타해서는 안 되죠. 이거는 정몽규 회장에게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홍명보 감독도 좀 답답해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물론 2020년 당시에 이제 본인이 팀 12와의 계약 부분에서 전무이사로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내용 파악은 될 겁니다. 하지만 구술을 할 수 있겠지만 자료를 본인이 협회에다가 제출해줘라. 내줘라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고 배현진 의원이 지금 지적하고 있는 HDC 현대산업개발과 지금 천안 축구센터 건립 부분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루머들이 있는 과정에서 말들이 그동안 많이 나왔어요. 축구협회의 새로운 건축물 그리고 이게 1,000억이 넘는 국가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 국가 보조금도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또 들어가고 있는데 이것을 HDC 현대건설이 주도를 하는 것이 아니냐. 회장이 운영하는 회사라는 이유로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정몽규 회장은 뚜렷한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본인이 오늘 좀 의미 있는 답변을 했다고 생각되는 건 내가 현대산업개발 임직원들에게 도와주라고 축구협회를 도와주라고 지시했다라고. 근데 이 부분은 사실은 보기에 따라서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의 그 어떻게 보면 본인의 월권 행위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 배임 이런 형태까지도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답변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실은 이제 이전에 많이 이제 제기됐던 의혹들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좀 질의가 나올 것 같은데 뭐 감독 선임과 관련해서 이 절차적인 문제 제기는 사실 그동안 계속 있어 왔고 네네. 최근에 또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이 홍명보 감독의 자격증 문제입니다. 네. 자격증이 없는데 됐다라는 이제 주장이 제기가 된 것이고 축구협회에서는 이거는 유예 기간이 있다라고 지금 네.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 좀 설명해 주시죠. 그건 일단은 그 대한체육회가 지도자의 조건 중 하나로 전문 스포츠 지도자 2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홍명보 감독은 전문 스포츠 지도사 2급 자격증은 없습니다. 때문에 대한체육회의 규정을 위반한 게 아니냐라고 지금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하지만 홍명보 감독은 AFC P급 라이센스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축구 대표팀 혹은 축구팀, 축구 클럽과 관련된 라이센스 중에 최상위, AFC가 발급하는 최상위 라이센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2급 자격증은 없지만 감독으로 선임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게 축구협회 이야기고, 또 이 조항은 2027년까지 유예돼 있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조금 이 문제를 홍명보 감독을 선임한 것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건 저는 조금 포커스가 잘못됐다고 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 자, 그러면 우리가 얘기했던 뭐 마시 감독이라든지 뭐 포획 감독이라든지 여러 외국인 네네. 감독들, 후보들 같은 경우에 이분들 보고 그러면 대표팀 감독 오면 자, 전문 지도자 2급 자격증 따세요. 이거부터 따세요라고 요청할 겁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2027년까지 유예돼 있는 것을 가지고 문제 삼는 것은 조금은 포커스가 좀 어긋난 부분이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배현진 의원이 지적한 부분처럼 앞서 서두에서 정말 국민적으로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았던 대한축구협회가 지금 질타를 받고 있는 네. 이유에 대해서 뭐 성적과 관련한 부분도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홍명보 감독에게 여러 질문을 이어갔는데, 지금 계속해서 나오는 부분들이 홍명보 감독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대표팀을 운영하는 것도 그렇고 선수들을 기용하는 것도 그렇고 사기 측면이나 경기에 대한 부분도 축구 팬들이 많이 실망을 한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까요? 근데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 축구 팬들이 지금 대한축구협회와 홍명보 감독 그리고 A 대표팀에 실망하고 있는 것이 성적이 안 나와서라는 배현진 의원의 지적도 일면 타당한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꼭 그것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축구 팬들이 분노하고 있는 이유는 결과가 아닌 과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과정에서의 불공정성,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이야기하면서 홍명보 아웃, 그리고 정몽규 아웃을 외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런 상황이지, 지금 우리가 월드컵 본선에서 16강 진출했는데 이후에 경기력이 왜 이렇게 나빠졌어? 이걸 지금 문제 삼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정을 따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성적에 집중하게 되면 대한축구협회와 홍명보 감독이 잘못된 메시지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지금 비난을 많이 하더라도 우리가 월드컵 본선에 가서, 북중미 월드컵 본선 가서 좋은 성적 거두면 비난 여론 다 없어질 거야. 우리한테 칭찬과 찬사가 쏟아질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지금 축구 팬들이 원하는 개혁과 변화의 방향이 아닙니다. 축구 팬들이 원하는 방향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월드컵 본선에 못 나가도 좋아. 월드컵 본선에 못 나가는 한이 있더라도 이참에 축구협회 그리고 대한민국 축구계를 바로 잡자, 바로 세우자라는 거거든요. 예, 자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거죠. 홍명보 아웃, 정몽규 아웃을 지금 팬들이 외치고 있는 것이고, 자 그렇다면 과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것들이 하나가 뭐 계속 나오고 있죠. 이 감독 선임과 관련해서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라는 네네. 부분이고, 조금 더 들여다 보면은 뭐 홍 감독 같은 경우에는 뭐 면접도 안 했다, 이거 네. 발표도 없었다, 뭐 이런 이야기인 것이고, 또 최근에 나온 이야기 중에 하나는 해외 감독 다수가 내가 한번 해보겠다.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축구협회가 이 부분을 무시하고 홍 감독을 밀어줬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뭐 해소가 좀 있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뭐 르나르도 감독 사례를 들은 르나르도 감독에 대응했던 에이전트가 최근에 이제 자신의 SNS에 이런 폭로글들을 올려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 저는 에이전트의 일방적인 주장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곤란하다고 봅니다. 100% 받아들이는 힘든 부분이 좀 있다라고 봐야 되겠고, 예. 그러니까 에이전트들은 뭐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감독들이 무조건 대표팀의 뭐 감독이 됐으면 바라는 마음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이런 것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 에이전트 입장에서 본다면
감독이 모든 조건을 오케이 했어라고 하지만 실제 실무 협상에 들어가 보면 꼭 그렇지만 않은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실제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이 에이전트의 의견을 100%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만 하지만 이 에이전트가 이야기했듯이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듯이 홍명보 감독을 새로운 클린스만 후임 감독으로 부임시키기 위한 짜고 친 고스톱이 아니냐, 짜고 친 판이 아니냐라는 의구심은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강의 회의록이 지금 공개된 회의록도 봐도 조금 의구심이 좀 들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의구심이 들고 있는데 이거를 해소하는 방법은 지금 국회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주 간단합니다. 모든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면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을 지금 개인정보 보호 그리고 비밀 유지 서약 이 얘기를 하면서 지금 축구협회는 감추고 있거든요. 네. 법률적으로 봤을 때 개인정보 부분은 가리면 됩니다. 가려서 제출하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비밀유지 서약 부분에 대해서는 공익적인 측면이 우선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 두 가지는 국회에서도 그동안 다른 기관들이 자료 제출하는 데 있어서 다 해왔던 방식이에요. 대한축구협회만 특별하게 이 조항을 강조하면서 빠져나갈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한축구협회가 이걸 공개해야 되는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 대한축구협회가 정문기 회장이 클린스만 감독이 해임된 이후에 새로운 감독을 선임하겠다라고 할 때 말했던 게 뭡니까? 투명한 절차, 소통이었어요. 투명한 절차와 소통을 얘기해놓고 비밀 유지 서약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건 모순되잖아요. 예. 이 모순을 스스로 해결했으면 좋겠고 오늘 국회 현안 질의가 네. 정몽규 회장과 홍명보 감독에게는 어떻게 보면 그동안 자신들이 받아온 억울한 의혹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의혹들을 말끔히 씻어내고 해소하는 기회가 그렇죠. 될 수 그런 있다는 기회로 거군요. 삼아 나갈 수 있거든요. 이걸 공격받는다, 비난받는다 생각하지 말고 저는 오늘 저 두 분이 국회의원들의 요구, 자료 제출 요구 이런 것들에 최대한 협조하면서 본인들의 지금 의구심, 여러 가지 의혹들 이런 것들을 해소하는 장으로 활용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팬들이 지금 실망하고 있는 지금까지의 과정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그럼 앞으로 축구협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에 대해서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해서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의 연임 여부가 네네. 지금 관심이거든요. 내년 1월에 이제 선거가 있고 그렇습니다. 2013년부터 10년 넘게 재임을 해오고 있는데 사실 지금 27년 동안 범현대가에서 회장직을 맡아오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번에 좀 이를 계기로 좀 그런 공식들이 깨질 수도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사실상 좀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오늘 아마 국회 현안 질의에서 그 질문이 나올 겁니다. 사선 연임에 꼭 도전하셔야겠냐라는 질문이 정몽규 회장에게 나올 겁니다. 근데 정몽규 회장은 즉답은 하지 않겠죠. 하지만 정몽규 회장이 지금까지 그러니까 올해까지 이제 올해 들어서 해오고 있는 행보들을 보면 AFC 집행위원회 단독 출마해서 당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현대산업개발 HDC가 최근에 대한축구협회 스폰서사로 들어왔습니다. 이건 뭐냐면 스포츠 공정위원회가 예외 조항으로 3번 연속 연임을 이상 하려고 출마하는 기관장에 대해서 심사를 할 때 두 예. 가지를 보거든요. 국제 경기연맹에서 임원직을 갖고 있을 때, 그래서 국내에서 어떤 특별한 지위가 필요할 때, 4번까지 출마가 가능하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그 협회에 혹은 경기단체에 재정적인 기여를 많이 하고 있을 때. 두 가지 요건을 다 사전에 갖췄어요. 충족을 한 거네요. 지금 다 준비를 해왔습니다. 예. 다 맞췄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 회장이 제가 볼 때는 사선 연임에 지금 도전하고 있는 행보를 가고 있지. 지금 말만 하지 않았을 뿐이지 지금 거의 출마 행보는 계속 하고 있다. 선거 운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지금은 어쨌든 축구협회 관련한 이제 여러 의혹들에 대한 현안 질의가 있고 오늘 이 자리에서는 대한배드민턴협회 관련 이제 인물들도 국회로 출석을 했습니다.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안세영 선수의 여러 발언들과 관련한 이제 질의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것이 가장 큰 쟁점이 될 것 같으십니까? 일단 안세영 선수 관련해서 지금 김학규 대표팀 총감독도 나와 있고 예. 의무분과위원장 그리고 안세영 선수가 믿었던 트레이너까지 다 나와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제가 볼 때 오늘 문체부 의원들이 현안 질의로 질문할 내용들은 어떻게 보면 이미 문체부 조사에서 중간 발표에서 다 나왔던 부분이고 권고를 제시한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대한체육회는 안세영 선수가 제기했던 문제, 국가대표 자격 문제, 그리고 네. 국제대회 출전 문제, 그리고 개인
용품 후원 계약 허용 문제 이런 것들은 아마 다 풀어나갈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지금 뭐 조금 주목해서 볼 수 있는 것은 과연 배드민턴 국가대표팀을 운영함에 있어서 그 속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를 오늘 그 현안 질의를 통해서 좀 들여다보고 만약에 뭐 그것이 부당하고 안세영 선수가 불이익을 당했다 이런 것들이 드러날 수 있을지 여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 부분만 좀 짧게 여쭤볼게요. 지금 김태규 협회장 이야기를 했는데 네네. 지금 김태규 협회장 같은 경우에는 명예훼손으로 이제 자신이 지금 억울하다라는 입장을 네네. 밝히고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입장으로 오늘 좀 나올 것 같으신지 이 부분만 좀 짧게 여쭤볼게요. 본인은 몰랐다고 얘기할 거고요. 본인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김태규 회장은 아마 이걸 배드민턴 협회 내에 엘리트 선수 출신들과 생활체육 관계자들의 파벌 싸움으로 몰고 갈 겁니다. 아. 본인의 잘못이 아닌 파벌 예. 싸움을 몰고 가고 엘리트 선수들의 잘못이다. 엘리트 선수 출신들의 잘못이다라고 위기를 모면하려고 할 것 같은데요.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건 지금 현재 회장은 김태규 회장 본인입니다. 그리고 몰랐다. 파벌 싸움이다라고 한다는 건 본인의 무능함을 다시 한번 스스로 입증하는 누워서 침 뱉기의 발언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솔직하게 그리고 국민들이 의혹을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털어놓고 본인의 명예를 우선시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문체위 전체회의에서 전해지는 내용 등은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정리해서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종훈 스포츠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